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오늘은 조족공이나 석재 가공 업무를 한 분들의 퇴행성 관절염 및 인공관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석재 조적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조적공이란 벽돌이나 조적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의 내벽이나 외벽, 바닥, 기둥 등을 제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씨는 두 다리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었고, 그리고 무릎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했거든요. A씨는 대리석, 화강암 등 석재를 가공하고 연마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무거운 석재를 옮기거나 대리석을 가공하거나 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동이 심한 그라인더나 버드락 해머 등을 사용하면서 200kg에서 300kg의 압력이 무릎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 무릎 관절염의 발병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직종인데요. 이렇게 무릎에 부담 가는 신체 부담 업무를 하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나이가 들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 건지 업무 때문에 발생한 건지를 잘 가려가지고 주장해서 입증을 해야 산재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산재로 승인받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요양기간 동안에 일을 못하시니까 휴업급여를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상태가 인공관절 수술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주장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장애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관절염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두 다리에 인공관절을 넣은 것이 산재장애 제6급에 해당해서 평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을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장애급여가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의 치료 방법 중에 인공관절 수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인공관절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돼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는 인공관절을 할 상태라고 보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니 근로자는 장애급여 신청을 했겠죠. 그러나 공단이 보기에는 관절염의 상태가 인공관절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인공관절에 대한 장애급여를 부지검원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소송 가서 다퉈야겠죠. 그래서 산재 신청 단계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잘 막도록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불승인이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 부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이나 건설업계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을 했더라도 모두가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가 했던 업무와 발생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잘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했느냐에 따라서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